안녕하십니까.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른 셔너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요청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과거 제 영상에 댓글로 이제 그 아이디 공단이 님이 주가 가치를 아마 구하는데 이제 잉여 현금 흐름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좀 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뭐 잉여 현금 흐름을 보긴 하는데 뭐 이거 가지고 주가 가치까지를 만드는 이렇게 뭐 공식식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신데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뭐 중요한 이유가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은 제가 이제 잘 나오는 게 좀 중요하고 이제 구하는 게 영업 현금 흐름에서 뭐 저희 자본적 지출 보통 이제 요거를 뺀 금액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뭐 그 현금이 있어야지 뭔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뭐 배당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주 재고를 높이다든지 아니면 뭐 회사 재무제표를 좀 더 부채 창감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신규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현금이 있어야지 이제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을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그래도 이거 뭐 현금 흐름 요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어떤 전문가가 아니고 저도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냥 이해한 부분으로 이 영상을 좀 만들어 본 거고 이제 잉여 현금 흐름 이게 잉여 현금 흐름이고 너무 어렵지 않게 왜냐면 이게 보통 저도 책도 몇 번 읽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책 읽어도 이게 뭐 회계사분들이 쓰신 게 많은데 생각보다 이해가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전문 용어도 많고 전문 분야이고 하니까 좀 이해가 쉽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 쉽게 그냥 투자에 딱 그냥 필요할 정도 그냥 그 정도 제가 이제 보는 부분 정도 제가 투자할 때 그냥 잉여 현금 흐름이나 뭐 현금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냥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회계사가 될 거 아니면 우리가 직접 구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자. 저는 재무제표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자 정도로. 우선적으로 이제 이 재무제표에서 이제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고요. 1번. 그리고 2번, 두 번째는 이제 손익계산서. 그리고 3번은 이제 현금 흐름표가 있고, 오늘 물어보신 건 이제 성금 흐름표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이제 회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뭐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이 지금 계정으로 해서 뭐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이제 손익계산서는 그러면 한 해 동안, 그 특정 일정 기간 동안, 그럼 돈을 얼마 동안 수익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에서 그래서 뭐 이익이나 손해가 났는지에 대해서 그걸 나타내 주는 거고 그 이익 손해 계정은 이제 자본 계정에 이제 꽂히게 된다. 뭐 이게 아마 이게 기본적인 이제 재무 상태표와 손익 계산서의 이제 흐름이고요. 그 안에서 이제 그 재무 상태표와 손익 계산서의 사용 과정에서 이제 현금 흐름이 있을 거죠, 회사 안에. 그래서 영업 활동이나 투자 활동이나 재무 활동에 관련돼서 회사로 돈이 유입되거나 아니면 유출되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에 대해서 그 표시를 해준 게 이제 현금 흐름표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예전에 조금 이제 힘들었던 게 이제 현금 흐름표 이제 기준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회사에 현금이 유입되거나 유출된 걸 기준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가 이제 회사라 그러면 우리 회사 내로 이제 돈이 들어오면은 영업 활동에서 돈 들어오거나 투자 활동에서 돈이 들어오거나 재무 활동에서 돈이 들어오면은 이제 플러스로 잡아주는 거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돈이 영업 활동 때문에 돈이 나가거나 투자 활동 때문에 돈이 나가거나 재무 활동 때문에 돈이 나가면은 이제 마이너스로 잡아주면 되는 거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조금 이제 어려워했던 게 이거를 현금 흐름을 이제 손익계산서나 이런 거랑 연결돼서 같이 이제 좀 봐야 되거든요. 이게 아마 그 책이나 이런 걸 보면 이해가 잘 안 됐던 게 이거는 저는 이제 회사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사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냥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게 내가 회사에 뭔가 도움이 되거나 이득이 됐다 아니면 회사에 손실이 됐다 이걸로 이 영업활동이나 투자활동 재무활동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혼돈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상관이 없고 그냥 돈이 이제 들어왔나 나갔나 해서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우리 집에 이제 나한테 이제 돈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집에 막 금고에 이제 제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금고 안에 돈이 들어와야지 이제 무슨 뭐 투자든 영업이든 재무든 활동에 돈이 플러스가 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은행에다 돈을 맡기는 거는 어차피 그것도 제 돈이잖아요. 제 돈이고 뭔가 나는 이제 뭐 미래의 가치를 위해서 예금을 하고 돈이 더 불어날 거다 이렇게 해서 그거 했으니까 저는 이제 돈이 어디 간 게 아니고 그 은행에 가 있는 거잖아요. 제 돈이고 그건 제 돈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당장 우리 회사 안에 있는 현금이 아닌 이상은
이거는 이제 투자 활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그런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 투자 활동으로 들어가서 투자 활동 마이너스로 되는 거거든요. 투자 활동에서 마이너스로 잡히는 거예요. 왜냐면 내 금고안에 있던 돈이 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업 활동이든 투자 활동이든 재무 활동이든 당장 우리 이 회사 안에 가지고 있던 현금이 나갔으면은 이 영업활동 마이너스, 투자활동 마이너스, 재무활동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주고 돈이 회사로 유입이 되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 투자활동, 그 다음 재무활동 플러스로 이제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이제 가져온 건데 이게 이제 현금 흐름표예요. 예, 딱 봐도 이게 어렵죠. 예, 어려워요. 딱 봐도 뭐 내용 단기손익도 뭐 이거부터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단기손익이 뭔지부터. 이게 내용이 쭉 많아가지고 일단 눈에 다 안 들어오고 뭘 어디서 어떻게 더해야 되는지도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재무제표에 가면 이런 형식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현금 흐름표 보면.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일단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 요거하고, 그다음 투자활동 현금 흐름 아까 얘기한 거, 그다음 재무활동 현금 흐름 요거 세 가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이제 환율 변동부터 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예, 요거를만 끌어오면은 좀 요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게 요 다섯 가지, 요 이제 세 가지, 위에 세 가지하고 밑에 이제 다섯 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가져온 게 요거예요. 요거는 이제 아모텍이라는 이제 회사, 예, 그 2019년도 거 이제 재무 상태표에 있는 현금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가져온 건데, 아까 얘기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있고, 이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있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다섯 가지죠. 여기 밑에 환율 변동, 반영전 순 증감. 요거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그러니까 요거겠죠. 요거 반영전 순 감소. 요거에 대해서는 여기 표시를 해놨는데 이 노란색 있죠. 1, 2, 3번. 1, 2, 3번을 더한 거가 이제 요 금액이죠. 199억이 요 세 가지를 더하면은 199억 정도 있는데 나왔다는 거고, 여기다가 환율 변동이 있죠. 환율 변동이 이제 연말에 이제 환율 변동을 넣어서 요 금액에 대한 환율 변동을 해주면은 이제 마이너스 3억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이제 더해준 게 요게 되는 거죠. 예. 196억 정도 이제 나온 거죠. 196억 정도 이렇게 나온 거고, 여기다가 작년도 거 이제 마감된 게 있죠. 이제 기초 현금, 예, 자산, 작년도 현금 자산이 얼마인지 요거를 가져와서 요 두 가지를 이제 더해준 게 올해 이제 기말 현금, 예, 자산이 되는 거죠. 498억 정도 나온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계산식은 1, 2, 3번 더해서 요거 나왔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B, A는 1, 2, 3번을 더했다. 그리고 이제 B는 A하고 이제 4번을 더해서 요게 나왔다. 그리고 C는 이제 B하고 6을 더했더니 이게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전체 이 큰 거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 요약이에요. 그래서 요약이고, 이제 기말 현금이라서 498억이었다. 작년에는 302억이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요 기말 현금 자산이 결국은 이제 그 재무 상태표에 어디 나타나냐면은 이제 여기 아까 나왔던 기말 현금 자산이죠. 예, 2019년도 거 498억. 그다음 2018년도 거 302억인데 요 금액이 이제 자산 계정에서 현금이 현금성 자산, 여기 보시면 금액이 같죠. 498억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302억 이렇게 여기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요 금액이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현금에 이제 기말 현금성 자산이 얼마인지 해가지고 요게 이제 현금이 회사에 이제 가지고 있는 현금이죠. 그러니까 회사 한마디로 금고가 있다면 그 금고 안에 들어있는 현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요 이제 세 가지 거를 좀 약간의 이제 이해를 하려면은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이익이나 손해가 아니라 회사의 금고 안에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영업 활동에 대한 계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그 중에서 뭐 이자를 수취했다. 영업 이자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돈이 들어온 거니까 이거는 이제 플러스로 계정을 잡아주는 거죠. 예, 12억 정도 플러스 잡혔고, 내가 이자를 지급했다. 영업을 하면서 어떤 이자를 지급했다. 그럼 돈이 나간 거니까 한 47억 정도 마이너스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도 납부했다. 법인세 환급을 하면 이제 이거는 법인세를 납부했으니까 납부하면 이제 28억이 마이너스가 된 거죠. 만약 환급을 받았다 그러면 플러스가 되는 거겠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고, 그다음 이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좀 뭐 되게 많이 나와 있죠. 예. 여기서 이제 투자하는 거에 대한 이제 현금의 유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 금융 상품, 이게 한마디로 뭐 은행이든 뭐 이런 어떤 금융회사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 금융 상품 처분했다는 건 한마디로 내가 적금 들었는데 뭐 만기돼서 이제 그 만기 깼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돈이 들어오겠죠. 처분됐으니까 상품이 만기,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죠. 단기 금융 상품.
그리고 단기 금융상품 취득했다. 그러면 제가 한마디로 이거는 적금 새로 신규로 붓는다는 거죠. 그럼 제가 제 금고에 있는 저희 집에 있는 돈에서 이제 그 금융회사로 돈이 나가는 거니까 이건 이제 돈이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유형자산이라 그래서 뭐 어떤 공장 부지를 산다거나 아니면 장비를 산다거나 그럼 이제 유형자산 취득이 되겠죠. 예, 취득을 한다 그러면 이제 돈이 나간 거니까 여기 이제 333억 마이너스 된 거고 뭐 유형자산 취득으로 그다음 유형자산을 처분했다. 뭐 공장을 팔았다든지 아니면 장비를 팔았다든지 그러면 회사 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7억 정도 플러스 된 거로 뭐 이렇게 해서 요 내용들 하나씩 보면서 내 회사라는 금고 안에 돈이 지금 나갔나 아니면 돈이 들어왔나 이제 이런 식으로만 투자 활동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전체가 뭐 투자 활동이 144억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면 되고 재무 활동 흐름이죠. 재무 활동은 이제 차입금, 회사에서 이제 돈을 빌리는 거죠. 예, 주인 돈을 차입했다. 차입했다는 내가 한마디로 대출받은 거죠. 대출받으면 저한테 제 그 금고 안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차입을 했으니까, 이게 1297억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차입금 상환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대출금 갚았다. 아니면 카드빚 같은 거 뭐 있으면 갚았다. 그러면 200억 이제 마이너스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나한테 지금 현금이 들어왔나, 내 금고로 현금이 들어왔나, 요거를 얘기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보같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사에 득이 되냐, 실이 되냐를 따라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왜 그렇게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렇게. 그래서 현금으로 아주 잘못 이해해서, 내가 차입을 했으니까 안 좋은 거 보니까 마이너스구나. 내가 돈을 빌렸으니까. 내가 돈을 갚았어? 그럼 좋은 거네. 플러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황당하죠. 예,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재무 활동에 관련된 거, 뭐 배당금 지급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유상증자를 하거나, 그럼 이제 돈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사주를 취득하거나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이제 돈이 나간 거죠. 예, 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정 하나씩 보면서 회사로 돈이 들어왔나 나왔나, 이제 그거를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물어보신 게 이제 프리캐시플로우를 좀 물어보셨거든요. 이제 프리캐시플로우가 이제 예, 현금 흐름이죠. 잉여 현금 흐름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요건 이제 아까 요 표에서 요 표 보면 정말 저도 이제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뭐 하이라이트라도 이렇게 영업 현금 흐름이면 영업 현금 흐름끼리 좀 뭐 같이 요 색깔을 좀 맞춰주든지 여기를 좀 아니면 뭐 좀 해주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같은 거죠. 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건 익숙해지지만 한번 보실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고 한 칸 띄어져 있죠. 예, 재무 활동은 쭉 밑에 거고. 이게 이제 다르다는, 그러니까 붙어 있는 거는 다 다르다는 거죠. 그거만 챙기면 되는 거. 그래서 잉여 현금 흐름, 프리캐시플로우는 일단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고, 이거는 아마 어디까지 좀 더 보수적으로 잡는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저는 그냥 투자하는데 그냥 제가 편하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러프하게 좀 계산하기 위해서 좀 편하게 하는 게, 그냥 영업활동 현금 흐름 있죠. 예, 여기 잡혀온 거, 영업을 해가지고 돈이 이제 현금으로 들어왔던 것들, 예, 그거에다가 유형자산 그냥 취득 요 정도만 보거든요. 유형자산 취득 처분 정도. 그래서 그냥 요 정도만 봐요.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하고 유형자산 처득하고 칩은 요 정도만 보면은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하면은 한 마이너스 302억 정도 나오거든요. 이 아모텍에 대해서 2019년도에. 그러면 여기 이게 이제 프리캐시플로우거든요. 이게 네이버 이제 그 종목에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나오거든요. 예, 종목의 디테일한 체크해보면,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한 309억, 이게 억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09억인데, 뭐, 얼추 좀 비슷하게 나오죠. 마이너스 302억인데, 조금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는 과연 이걸 어디까지 이제 잡아주는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나중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어디 정도까지를 빼주는 거에 따라 다른데, 저는 그냥 유형자산 처분 정도까지만 해서 잡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요거를 이제 예측을 하면은 이게 이 회사의 이제 현금이 실제 현금이라는 거죠. 유형자산 이제 취득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로 현금이 이제 없는 상태로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뭐 이거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뭐 이 회사의 어떤 주가까지 뭐 이거 산정하시고 막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거는 그 시점에만 딱 맞는 것 같고, 그렇다 보면 이제 그렇게 내는 건 제가 볼 때 뭔가 이 회사를 전체 매각을 하거나 뭐 전체 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뭐 그런 뭐 회계사들, M&A 전문가들, 뭐 그런 분들이 뭐 에비타 밸류를 내거나 뭐 그런 걸 할 때 좀 더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프리캐시 플로우만 보고서 이제 투자하기는 좀, 그래서 이제 적정 주가를 내기는 좀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단순하게 뭐 트럼프 최근에 그런 정치적인 이슈도 이렇게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움직이는 거고, 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이렇게 주가가 막 이제 요동이 치고 이러는데, 뭐 이런 거 가지고 적정 주가를 계산적으로 낸다는 거는 좀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신 알아두면 좋은 게 뭐냐, 이 프리캐시 플로우가 어느 정도 넉넉하게 있다라고 하면은 주주 환원 정책을 필 수가 있고, 이제 미래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 회사 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CFO라고 하죠. 재무 담당자, 예, 재무 책임자, 그리고 이제 CEO가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회사를 볼 때 이런 프리캐시 플로우가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다, 어느 정도가 크게 문제없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주주들한테 배당을 더 많이 주거나 아니면 자사주 매입을 한다거나 어떤 주가의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액션들을 취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신규 사업으로 어디 미래 사업 같은데 새롭게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장비 시설 투자를 더 늘린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유망한 기업에 투자를 한다거나 뭐 이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여유의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부채를 뭐 갚는다든가 그럼 재무 건전성을 높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다 이제 이 회사 안에 잉여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로 여유가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돼야지만 가능한 거죠. 실제 사람이 돈이 있어야지 뭔가를 하잖아요. 여유가 있어야지 남도 도울 수 있고 이런 거지, 아예 너무 쪼들리고 그러면 쉽지가 않잖아요. 뭘 하기가, 새로운 걸 뭐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죠. 당장 내가 돈이 마이너스고 여유가 없다 그러면. 예, 근데 이런 건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뭐 코로나 때문에 어떤 피해를 많이 본 업종이라면은 이 프리캐시 플로우를 더 높게 잡아야 되겠죠. 예, 이거를 좀, 왜냐면 앞으로 우리가 돈이 많이 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잉여 현금을 조금 더 응축을 해놔야지 회사가 버틸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이제 업황이 그냥 좋아졌다 그러면 돈이 또 많이 들어올 테니까 그걸 대비해서 지금 뭐 프리캐시 플로우가 조금 낮아도 평상시보다 뭔가 더 좋은 주주 환원 정책이나 미래 사업을 계획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회사의 어떤 컨디션이나 주변 그 대외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중요한 거는 과거에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좋은 호재 공시를 펼쳤던 뭐 폭탄 배당을 한다든가 배당을 많이 늘렸다거나 아니면 보통 이제 자사주 매각이나 소각을 했을 때 그럼 직접적으로 이제 그 잉여 현금을 가지고 이제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들을 사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했을 때 시점을 보고 그 시점에 만약에 그 프리캐시 플로우, 이거는 뭐 맞지는 않는 그냥 저는 가끔씩 이렇게 보기는 하거든요. 프리캐시 플로우를 보는 이유가 그냥 뭐 그 정도 됐다. 만약에 이게 뭐 한 1,000억 되니까 이 회사는 항상 뭐 자사주 매입을 한다거나 뭐 배당을 더 늘려준다거나 그런 환원 정책을 하는 회사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도 유출을 해봤을 때 올해는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뭐 유형자산이나 이런 걸 좀 해보니까 한 1,000억 정도 가능하겠구나. 프리캐시 플로우가 한 1,000억까지는 나오겠는데 영업 활동 흐름에서 그 정도 나오고, 그러면 올해도 뭔가 폭탄 배당을 해주거나 아니면 뭐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이런 공시들이 보너스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이제, 저는 이제 이 회사만 보고 회사의 가치만 보고 했는데 뭔가 주주 환원책이나 이런 게 나옴으로써 그런 호재 공시가 나옴으로써 주가가 더 오르는 상황도 연출이 될 수 있는 거고, 물론 이거는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예,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이거를 계산해가지고 적정 주가를 낸다는 것을 사용하기보다 뭐 이런 게 좀 여유가 있으면 주주 환원 정책을 좀 많이 펼칠 수 있어서 유리하다. 좀 요 정도만 그냥 해서 넘어가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정말 업황이 좋아지고 미래 실적이 이 회사가 점점 좋아지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 프리캐시 플로우 아무리 많이 나오고 뭐 현금이 많이 쌓여있는 회사라도 뭐 업황이 안 좋고 이제 퇴보하는 업종, 뭐 어떤 뭐 기계나 뭐 어디 설비 아주 오래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면은 그 주가의 그 가치가 반영이 안 되잖아요. 뭐 과거에는 이제 가치 투자라 그래서 이 회사가 현금보다 지금 주가가 더 싸다 그래서 막 어떻게 막 투자를 하고 막 그러신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이 회사가 가진 땅이 뭐 지금 뭐 그거 땅에 그거만 팔아도 이 지금 회사의 주가가 만약 5천억인데 토지 부지만 해도 한 1조가 되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뭐 그렇게 투자하셔서 계신 분도 있는데, 약간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투자는 안 하고 저는 일단은 진짜 성장하거나 모멘텀식으로 좀 업황이 좀 좋아지는 회사가 먼저거든요, 저한테. 일단 그러면서도 주가의 이제 가치를 그 다음에 좀 산정해 보는 거고.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이 있으셔서 프리캐시 플로우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하고,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만 이해하고 있어서 그냥 뭐 빠르게 구하려면 그냥 이 정도로 저는 구한다. 그냥 영업 활동 흐름에다가 한 유연자산, 소득 지분 정도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프리캐시 플로우를 그냥 산정해가지고 그냥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 영상이 어떻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뭐 저도 최대한 뭐 쉽게 좀 이거를 설명하고 쉽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긴 했는데, 왜냐면 제가 그런 어떤 그 재무제표 책을 보면서 그렇게 쉽게 뭐 현금 흐름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물론 잘 설명이 돼 있지만 전문가가 아니고 그쪽
전공자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대한 좀 쉽게 이렇게 좀 저는 적어 본 건데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럼 오늘 예, 시청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